서울시에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 전문가 교육 과정 그 강사님이에요. 이 저분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약성이 어떤 약성이 좋으며 이걸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간 뭐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최재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도시농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버섯을 하는 사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혼자 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블루오션에 혼자 하다 보니 서울시 도시농업 비센터에서도 하고 수원에도 하고 이렇게 그 수도권은 거의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다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동네고 저희 굉장히 친한 동네 자주 오는데 우선 저희 버섯에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살짝 넘어가고 여기 설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건 1시간 내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섯을요. 우리가 버섯이라고 그러는 건요. 이 저희 버섯이 자실체하고 균사체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딱 보시면 얘가 균사체예요. 밑에가 버섯을 얘기하면 뿌리죠. 그리고 여기 자실체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은 요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버섯이라고 그러고 요건 버섯 아니는데 요거 다 합쳐서 버섯입니다. 근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버섯은 자실체를 버섯이라고 그러고요. 넓은 의미의 버섯은 요 두 개입니다. 뿌리하고 다. 균사체는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실체는 저기 버섯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균사체가 버섯 이 녹액 영지에서 약성분이요. 얘나 똑같아요. 근데 요걸 못 먹는 게 이게 나무 속에 있고 흙 속에 있고 돌 속에 있으면 못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 나무나 돌에가 아니라 그 곡식이나 물에다 설탕 같은 거 배양하면 이게 균사체가 자라거든요. 그러면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균사체 배양하게 되면 이거를 자식작게 키우지 않고 곡식 있지 않습니까? 쌀. 현미에다가 이걸 키우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럼 먹으면 이게 동충하초 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인터넷 뒤져 보시면요. 현미 동충하초 쌀, 뭐 현미 사모 쌀이 있는데요. 키로에 8만원, 뭐 4만원 해요. 근데 저기 현미가 20kg 한 푼에 8만 원도 하는데 1kg에 8만 원에 받아요. 20kg. 그러니까 요걸 키워가지고 종균 넣어가지고 10며칠만 키우면 요게 한 푼에 8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10배가, 20배가 돼요, 바로. 이게 균사체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실체와 균사체가 똑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은 여기를 얘기하면 자실체예요. 소위 빙산의 일각이죠. 근데 이 버섯을요, 종류가 분류를 할 때 보통 기준체 어디서 먹고 사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대부분의 버섯들은 다 나무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나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양송이 풀버섯이라고 해서 아가리쿠스라는 거 얘들은 나무를 분해를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균들이 분해를 다 시켜가지고 먹기 좋게 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똥, 퇴비 뭐 이런 거 거기서 자라는 게 버섯들이 있어요. 그게 양송이에요. 아가리쿠스라는 버섯도 그렇고 풀버섯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버섯이 그리고 곤충을 잡아먹는 게 하나 있죠. 동충하초요. 겨울에는 벌레였다가 여름 되면 풀로 변하는데 풀이 버섯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겨울에 얘가 침쳐서 그 벌레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가 날 따뜻하면 벌레를 죽이고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동충하초요.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분류를 하고요. 또 하나 분류는 나무가 죽었냐 살았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류인데 보통 활물기생이라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게 살아있는 나무에 나오는 게 활물기생이거든요. 이게 송이, 능이 이런 것들이에요. 송이, 능이 얘네들은 특히 뭐냐면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송이, 능이 비싼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사물기생은
죽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 나무 죽으면 나오는 거. 이게 사물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느타리, 표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사물기생이고요. 반화물기생은 뭐냐면 또 하나 있는데, 반화물기생은 살아있을 때 얘가 뜯어먹었다가 죽으면 그 나머지까지 그 죽은 나무까지 파먹는 게 반화물기생, 제일 지독한 놈이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뜯어먹다가 죽으면 죽은 뼈까지, 시체까지 뜯어먹는 게 반화물기생입니다. 그래서 요 죽은 버섯에서 나오는 건 재배가 돼요. 요것들은 재배가 되는데 요거는 이공 재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재배가 되는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게 버섯 따질 때 1능이 2표고 3송이었는데 표고가 양식이 되면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1능이 2송이 3표고 쳐야 돼요. 옛날에 저 광어하고 도다리를 칠 때 광어를 더 쳐주고 도다리를 안 쳐줬는데, 광어가 양식 때부터 이제 도다리를 더 비싼 고기가 되고 광어가 싼 고기가 됐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건 양식이 안 된다고 보시고 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근데 여기 버섯들이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린 버섯이 자라면 여기 버섯이 갓이 있지 않습니까? 갓에서 가루가 떨어집니다. 포자가, 씨가 떨어지거든요. 씨가 떨어지고 나면 여기 씨가 떨어지면 이게, 다른 것들은 그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잖아요. 얘는 싹이 나오고 뿌리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이 나옵니다. 실. 그 곰팡이도 실 자라듯이요. 실이 자라서 옆에 있는 실끼리 막 붙고 달라붙고 이렇게 해서 하얗게 균사체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요게 지금 여기다 위에 실을 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얗게 달라붙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오면은 이게 그러니까 균사체가 좀 커지는 거죠. 다 내려오면은 그때 따시면 버섯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이게 균사체가 위로 딱 올라간 상태예요. 네? 이게 균사체입니다,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자라면은 이제 충격을 주면 버섯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 버섯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씨 뿌리면 바로 뿌리 나오고 잎이 나오는데, 얘는 먼저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는 작업하는 거죠. 충분히 되고 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때 얘가 이제 이거 완전 묵인 상태거든요. 요 위에만 버섯균이 있는데 구멍이 빵 나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 잡균이 들어오면 여기 곰팡이에서 썩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하얗게 다 자라나서 구멍 나면은 괜찮은데, 여기에다 까만 게 하얗게 되기 전에 구멍 나면은 곰팡이가 들어와서 죽어버리고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자랄 때까지 애중지하고 요 뚜껑 잘 뜨지 마시고, 다 여기가 다 그때 자랐다 싶은데 따시면은 버섯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밑에는 저기 영양분 섭취를 자라니까 영양성장이라고, 위에는 저 번식을 해서 자라는 거니까 생식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위에는 씨 뿌리에서, 이게 식물은 보통 생식성이 영양성장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버섯을 이렇게 이름 보실 때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버섯이 여기 가시고요, 여기 주름살, 여기 턱받이, 여기 이쪽에 있는 거 턱받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가 되고, 여기 밑에가 대주머니라고 이렇게 5분류가 나눕니다. 이게 어떤 버섯은 뭐 대주머니가 있고 어떤 버섯은 대주머니가 없고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요 5가지가 다 있는 버섯이 딱 한 가지입니다. 광대버섯이요. 이게 보면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에 나오냐면 스머프에 나오는 집이 그게 바로 이 광대버섯입니다. 근데 이게 버섯 중에서 가장 독한 버섯이, 지독한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 울고 웃었다 뭐 난리치면서 죽기 때문에 꼭 그 모습이 광대 같다 해서 광대버섯인 거예요. 이게 광대버섯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시농업이니까 집에서 버섯을 키우는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태까지 보통 버섯들이 보면 이런 걸 주면, 이게 물론 요번에 줘서 이것도 집에서 키울 수 있게 하는데, 요거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섯 재배 과정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 입봉이라는데 이런 봉지에다 재료를 집어넣습니다. 사기를 집어넣고요. 재료가 뭐가 들어갔냐면 통상적으로 톱밥이 80%입니다. 병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톱밥이 8에 미강이라든가 이렇게 쌀기를 이렇게 영양 성분을 8대1로 섞습니다. 그래서 입병을 하고 나면요, 중요한 게 멸균입니다. 아까 지금 이게 멸균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그대로 해서 종균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다른 잡균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다른 균만 남만 종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싹 죽여야 돼요.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종균을 집어넣어야 얘만 버섯만 자라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멸균입니다. 멸균을 하는 게 121도로 1시간 정도 해줍니다. 121도를 해주는 이유가 고초균이라는 균이 있거든요. 마를 거 풀초자. 이게 저기 뭐냐면 메주 뚫터에서 볏집에서 나오는 균이 메주균이 고초균이에요. 그놈은 120도까지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걔를 죽이려고 121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초균까지 딱 죽거든요. 이 균이한 균은 다 죽거든요. 그게 121도입니다. 그래서 121도에서 죽이면 고초균까지 멸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히고 나면 그 다음에 종균을 접종을 하는데 무균이시라 접종합니다. 무균이시라 클리맥치라 클린룸이라서 잡균이 없는 데서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요게 지금 이게 접종이 나온 건데 이제 여러분 가져가면 요거를 배양을 해서 여기 끝에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벌써 한 열흘 됐으니까 한 10월 정도면 이렇게 밑에까지 다 나올 거예요. 요걸 배양이라 그래요. 균사체 배양 요때 조심해. 요때 배양하는 온도는 25도입니다. 25도가 제일 좋고요. 25도가 빠르면 더 빨리 되고 20보다 낮으면 늦게 되고 25도가 하면 한 25도 정도 되는데 빨리 하면요. 그 빨리 자라는 대신 버섯이 좀 약해요. 30도라면 막 빨리 한 뭐 25일 될 걸 20일 만에 되는데 버섯이 좀 비실비실하고요. 20도 밑으로 하면 너무 천천히 하는 대신에 좀 튼튼해져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좋은 온도가 25도입니다. 25도로 키우시면 한 20일에서 25일이면 이게 다 자랄 건데 제가 한 열흘 키워놨던 보니까 한 15일 정도면 쭉 다 될 거예요. 이렇게 배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균 긁기를 하거든요. 균 긁기가 뭐냐면은 이게 버섯이 이게 생긴 건 식물로 분류되는데 식물이 아닙니다. 이게 균류입니다. 이게 균류인데 동물에 더 가까워 식물보다는요. 동물 더 가깝기 때문에 얘들은 가만 놔두면 현재 이렇게 이게 종균 이거 놔두면 이 좋은 세상에 애 낳고 사자고 버텨요. 요새 젊은 사람들 애를 안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옛날에 했던 사람들 그 베이비붐이라는 게 전쟁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애를 많이 낳은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낳고 전쟁 나면 마찬가지로 요새 편안하게 애를 안 낳잖아요. 얘도 편안하게 놔둬버리면 버섯이 안 나오고 이것만 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전쟁을 일으켜주는 게 균굵기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인데 이걸 숟가락으로 표면을 긁어주면 얘가 여기 낡은 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부를 벗기는 이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아프니까 얘 놀래가지고 나옵니다. 야, 여기 있다가 나 죽겠구나. 멸종을 당할 것 같으니까 멸종을 안 당하려면 나는 이미 끝나더라도 호자 올려서 씨를 뿌려서 딴 데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균굵기예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버섯을 키울 때요. 막 두개 팬다 그러잖아요. 넘어뜨리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차갑게도 하고 두개 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얘들이 놀라서 버섯이 나옵니다. 그게 균굵기예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렇게 쭉 된 다음에 한 번에 쫙 균굵기를 해요. 그래야 똑같이 나온다고요. 안 그러고 놔둬버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병이 여기 한 5개인데 여기 나오고 싶은 놈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요새처럼 애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싹 동시에 긁어버리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할 때 싹 긁어야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한 번에. 그게 균굵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버섯이 발생돼서 이렇게 나와서 싹이 버섯이 재배가 되는 겁니다. 요 관계. 그러니까 재료를 넣고 살균한 다음에 식혀서 종균을 넣고 얘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자라면 한번 싹 긁어주면 이렇게 버섯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을 균굵기가 별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를 숟가락으로 그러면 톱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살짝 긁으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커피의 소비량이 늘며 커피의 찌꺼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항암 버섯을 생산하거나 곤충의 사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검은색 커피 찌꺼기와 볏짚을 한데 넣어 혼합합니다. 여기에 버섯 종균을 넣고 비닐에 담은 뒤
40일이 지나면 다 자란 버섯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먹는 느타리 버섯의 일종인 산타리 버섯.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이 버섯에는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글루칸이 1g당 55mg으로 일반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버섯보다 500배나 많고 다른 약용버섯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면역 활성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저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 배지로 쓴 뒤에도 버리지 않고 군뱅이와 귀뚜라미의 사료로 활용하고 다시 밭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에 톱밥을 섞어 만든 화목도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국내에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커피 찌꺼기는 연간 40만 톤 정도. 이를 폐기하는 데 400억 원이 들고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 찌꺼기로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버섯을 만들고 또 곤충 사료라든가 유기농 비료, 화목 연료로 추가적인 개발 연구 중에 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로 건강에 좋은 버섯을 생산해 고소득을 올리고 환경오염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금 요게요. 이게 방금 얘기한 산타리 버섯 종균이에요. 이게 사실 경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건데 요거 안 주거든요. 근데 마침 수원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걸 구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커피 찌꺼기 섞어서 느타리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또 볏짚 진짜 순수하게 볏짚에다가만 이렇게 삶아가지고 가운데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요. 멸균 작업을 안 해서 여기 아까 멸균은 안 들어갔잖아요. 멸균 작업 안 하고도 나와요. 방법이. 그러니까 요 하는 방법은 간단히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하는 게요. 이거 하는 방법이 그 커피 찌꺼기 60이면요. 볏짚 30 요거를 종류 10% 정도를 부풀해가지고 섞으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섞는다는 거 10, 30이고 근데 이 종균을 못 구하잖아요. 네? 종균을 못 구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요새 롯데마트에도 파는데 산타리 버섯이라고 요게 제일 잘 돼요. 네? 맛도 제일 있고 근데 요 산타리 버섯을요 롯데마트 가면 팔아요. 네? 여기 산타리 버섯을 사가지고요 물 조금 부어가지고 믹서로 갈으세요. 가르면 그게 현타객이라고 해서 종균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 볏짚하고 커피 찌꺼기 섞으시면 종균 없어도 나옵니다. 저희 이번 실험에서 다 됐거든요. 실제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좋기는 종균을 구하면 되는데 종균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버섯이 있잖아요. 그 버섯을 사가지고 물 조금 한 반 섞어가지고 믹서로 쫙 이렇게 깨끗한 물로 해야 되겠죠. 섞어서 이거랑 다시 섞으시면 한 25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버섯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살균 작업을 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집에서 하시려면 이게 원래는 이거 만드는 게 컵밥 80에 미강 20입니다. 미강이 쌀겨요. 이 쌀겨를 20을 넣는 건데 근데 이게 없으시면 그냥 커피 찌꺼기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볏짚도 가능하고요. 뭐 심지어는 먹어도 가능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이 박스요. 종이 박스도 가능하고 화장지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대전 여고 학생들이 대통령상을 받은 게 있었는데 우유팩 있지 않습니까? 우유팩을 종류를 분류를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느타리 버섯 키워가지고 대통령 그 과학상 받았거든요. 아무거나 나옵니다. 느타리는 진짜 아무거나 해도 나와요. 그래서 쌓은 거죠. 그렇게 되는데 종균도 원래 액체 종균, 고체 종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톱밥 종균이 있는데 그게 없으시면 그러니까 버섯 자실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갈아가지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병씩 안 팔고 보통 20병, 30병 이렇게 한 번 같이 사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면은 공동으로 싹 사가지고 싹 나눠가지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 한 2개는 납도 같은 거 필요하신 분 그래가지고요. 그 병도요. 전용 용기랑 이런 거나 저 병기 써도 되는데 없으면 그냥 저기 양파망이라든가 저기 뭐죠? 본주 케이스 뭐 이런 데는 없어도 돼요. 살균 안 하는 거, 비닐 먹는 되고. 그리고 살균하는 거는요. 살균하는 건 보통 오토클레이버 멸균기, 고압 멸균기 해야 되는데 그게 비싸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하냐면 전자레인지요. 전자레인지가 살균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10분 정도, 2분이나 뭐. 근데 이제 10분이 얘기 못하는 게 어떤 것들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2, 3분 만에 되는 것, 5분 만에 되는 것들, 어떤 건 성능이 나빠서 10분 되는 것도 있는데 집에 성능이 좋은 거면 조금 몇 분에 연습해 보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로 살균해도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식혀가지고 쓰시면 돼요. 뭐 접종 이 종류 접종할 때 클린룸에서 절대 엄려서 써야 되는데 클린룸이 없는 데는 뭐 영상 5도 미치면 클린룸 없어도 된다 그러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해도 되고 그래도 한다 그러면 저기 그 가스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가스레인지 옆에서 하시면 돼요. 빨아들여가지고. 왜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조금 조정을 하면 위에서 곰팡이가 떨어집니다. 균이. 그러면 오염되니까 뚜껑을 딱 열 때 가스레인지를 켜두면요. 상승기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곰팡이 바다가 안 떨어지고. 그리고 위에 또 저기 뭐죠? 포항에서. 네, 포항에서 또 빨아들이니까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하면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렌즈 옆에서 작업하라는 얘기가. 배양실은요. 배양실은 깜깜해야 돼요. 깜깜해야 되는데 집에서 깜깜하게 하기 뭐 하니까 얘 빛이 여기를 위에만 남겨두고 숨쉬게 여기를 까만 비닐 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도에다 놔두시면 습도 건져서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균물기에 숟가락 긁으면 되고 생육은 요 재배하는 건 바로 요게 거의 표준 모델인데요. 이게 좀 여기다 밑에다 물을 받치고요. 비닐봉지 이렇게 씌워두시면 습도가 되거든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겨울에 얘가 지금 눈가연기는요 25도, 30도 돼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작아요. 이만 큰 비닐로 요렇게 씌워두는데 여기다가 페트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으세요. 그 옆에 같이 놔둬가지고 뚜껑을 열어도 하면 뜨거운 물에서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온도도 맞춰준다고. 그렇게 되면 여름에 겨울에 별로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잘 자라요. 여기요 제가 3년 전에 냉천동 그 도시재생하는 데서 이거를 딱 요때예요. 요때 20개를 나눠주고 시합을 붙여놨거든요. 한 달 후에 오겠다고. 한 달 반 후에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원래 요때 잘 안 자라는데 그렇게 키우면 되게 잘 자라요. 저번에 나눠준 분들, 받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요거 이렇게 하는데 비닐 큰 걸로 해가지고 페트병을 붙여놓지 말고 잠깐 뜨거우니까 살짝 띄워놓은 상태에서 비닐봉지 씌우면 얘가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습도도 맞춰주면서 온도도 맞춰주고 그래서 잘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에는 잘 자라거든요.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있는데 종균을 뭐 사고 싶다 그러는 사람도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저기 톱밥 같은 것도 톱밥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보통 톱밥이라는 게 이거 목공소 쓰는 그 톱밥이 아니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파쇄목이에요. 나무를 부신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20kg 마대가 2,500원이에요. 한 폰에도 보내주거든요. 근데 한 폰에 20kg는 2,500원인데 택배비가 7,5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들어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20kg면 한참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 그리고 배지병은 여기 배우시키다 이 병은 배우시키 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비닐봉투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옛날에 제가 병원을 했는데 병을 하면 너무 조금 들어가니까 버섯이 찌질이가 나와요. 아까 너무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비닐봉투에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이 종균 접종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표면 접종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 표면 접종한 거거든요. 위에만 종균 접종해서 이제 슬슬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멸균해야 돼요. 멸균을 안 하면 안 돼요. 네? 반드시 멸균해야 이게 균형 상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는 사실 되게 전자레인지에서 해도 되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새 생각한 거는
이 측면적 혼합 조정을 하면 멸균을 안 해도 되더라고.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 종균이 많이 들어가요. 요건 종균 한 숟갈 떠가지고 위에 딱 놓으면 지가 알아서 쭉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배지를요 하나 깔고, 그러니까 톱밥 하나 깔고 종균을 한층 깔고 또 하나 깔고 하나 깔고 하나 깔고 하나 깔고 그럼 얘가 다른 잡균이 생기기 전에 얘가 쫙 해서 퍼져버려요. 이게 측면 접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루떡 쌌듯이 하면 그렇게 한 게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염 안 되고 살균을 안 하고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잡균이 퍼지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그러니까 그 깍두기들이 자기네들이 걔들 자기네들 나와발 형성한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력이 딱 굳혀지면 다른 잡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 하기 전에 층별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잡균들이 들어오기 전에 얘가 이미 세력을 꽉 해놨기 때문에 다른 잡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게 측면 접촉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귀찮으면 아예 그건 요렇게 이게 그 방법 쓴 건데요. 섞어버리면 돼요. 혼합을. 표법 이 세계에서 막 버무려 버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살균하기 싫으시면 요 침배법 혼합제 살균기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종균이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다 이 방법 써요. 근데 요게 이거는 보통은 양성이가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취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버섯 같은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이렇게 톱밥 이렇게 재료, 그러니까 볏짚이라든가 이런 거 구하셔가지고 한번 볏짚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삶으셔가지고 삶으면 물도 들어갈 습도도 보충될 뿐더 연하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집어주면 됩니다. 그럼 재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버섯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접종을 하면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하얗게 내려와요. 점점 내려오다가 얘는 이 가운데 우리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요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못해서 보통 이 병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가운데 구멍도 가운데 종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또 퍼져요. 그래서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밑에서 확 터져버려요. 왜냐면 밑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딱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완전히 다 자란 거예요. 이때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버섯이 나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여기까지가 되게 힘든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쭉쭉쭉 내려와요. 이때 잘못하면 오염이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잘 보존하시면 여기까지 금방 내려옵니다. 이게 하다가 그리고 좀 지나면은 나중에 다시 여기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노화된 거. 네? 그러다가 이게 버섯이 안에서 튀어나오고 막 그럽니다. 뚜껑 안 따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게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버섯이 다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구멍을 어떤 구멍을 딱 내주잖아요. 그럼 구멍 내면은 거기서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어느 데 하나씩 못 따겠다 싶은 사람 어떤 여기 4개통에 하나씩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4개에서 딸립니다. 그 대신에 뭐 한 번 두 번 할 게 몇 번 안 되죠. 찌질이로 이렇게 크게 요게 노루궁뎅이 나온 건데 여기 좀 내가 관리 안 해서 이렇게 말라붙거든요. 이게 크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주먹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 나와서 4개가 달리죠. 그래서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작게 여러 개 먹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크게 하는 사람은 구멍 하나 뚫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거대로 하다가 여기 관리 잘못하면 곰팡이 끼거든요. 그럼 얘를 아예 막아버리고 뒤로 해서 따시면 돼요. 아니면 옆에다 눕혀서 구멍을 딱딱 뚫어주면 구멍 수만큼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큼지막하게 못하고 찌질이로 나오죠. 성질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도시 우리 관련된 거니까. 수많은 건물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빡빡한 도시 공간.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문화가 만들어지고 활력이 살아나는 유휴 공간의 이유 있는 변신 현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곳에 공간 활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아파트에 무슨 공간 활용이지? 아니, 다들 어디 갔어? 같이 가요! 물이 지어가는 수상한 그녀들을 따라 아파트 지하실로 향했는데요.
지하실에 뭐가 있기에 우르르 몰려가나 했더니 이야, 비닐하우스 안에 버섯이 자라고 있었군요. 노란 느타리 버섯과 노루 궁뎅이 버섯, 그리고 표고버섯까지 재배되고 있는 버섯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피 공간이었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들은 하고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을 못 찾고 있었던 도중에 구청에서 이런 버섯 재배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입주민들과 또 의견을 나눈 끝에 그러면 우리도 설치와 또 이런 시설 자문을 받아서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과거 아파트 지하 공간은 비상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공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곳에서도 방치됐던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정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버섯은 햇빛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게 지하실에서 바로 직사광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되고 또 일정하게 17도 전후가 되기 때문에 버섯 키우기 가장 좋은 온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키우기 좋은 환경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지하라고 하면 칙칙할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온도와 햇빛이 차단돼 버섯이 자라기에는 딱 좋은 공간이었군요.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저희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버섯을 키우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 이거를 싸게 나는 팔 수 있어서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또 불이웃을 저희는 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쁨이 많은 것 같아요. 봉사자들의 손길로 정성껏 가꿔진 버섯은 직접 포장까지 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판매하는데요. 가격은 한 봉지에 1,000원. 시중가보다 약 70% 저렴해서 매번 매진 행진이라고 합니다. 수익의 반은 이웃 돕기 성금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요. 주민들의 양식을 만들어주면서 이웃까지 돕는 아파트 지하 공간.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버섯 좋아하셔서 샀는데 좋은 일도 하고 맛있는 버섯도 먹을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웃도 잘 모르고 삭막한데 이렇게 불이웃 돕기 하면서 좋은 취지로 얼굴도 서로 보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웃 간의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지하 공간의 대변신 완료! 이게 보면 이게 녹과용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약속한 10분 거의 딱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녹과용지입니다. 녹과용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넓적하게 평강용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녹과용지라는 얘기는 사슴록 뿔각자, 사슴뿔처럼 생겼다는 녹과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생 녹과용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데 장생 녹과용지인데 요거는 불로초라고 부른다는 얘기는요. 이게 우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버섯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라비틀어지잖아요. 얘는 이 상태에서 10년이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십장생도를 보시면요. 소나무 밑에 있는 게 이 불로초예요. 불로초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영지버섯이에요. 십장생도 자세히 보세요. 소나무 밑에 이게 있어요. 네? 십장생에 들어가는 건데 왜 불로초라고 또 그러냐면 진시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로초라고 가져간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불로초라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진시장 근데 너무 불로초 챙겨 먹다가 오래 살 사람이 40살에 납증도로 죽었잖아요. 네? 되지도 않는 전 세계에 나오는 불로초 다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안 먹었으면 60, 70 살지 몰랐는데 그거 먹고 일찍 죽었습니다. 네? 그 불로초입니다. 그래서 불로초입니다. 얘가요. 다른 것들보다 이게 가장 버섯에서 항암물질이라는 걸 기본적인 가장 이게 베타그루칸입니다. 베타그루칸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녹과용지 버섯입니다. 왜 녹과용지 버섯이냐면요. 아까 그 평강용지 버섯 있지 않습니까? 요거요. 얘는 요 뒤에 보면 포자공, 그러니까 관공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거기서 포자가 쫙 날려요. 그래서 요건 집에서 못 키워요. 집에서 키우면 집이 노란 가루가 날려요. 근데 얘는 관공이 없어요. 포자가 안 날려요. 근데 여기 공기가 이게 근데 너무 산소로 공기 맑은데 숨쉬기 좋은데 얘가 넓적해지면서 끝이 포자가 생기긴 생겨요. 그때로 생기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잘 키워주면 이게 이렇게 되기가 힘든 거예요. 100만 분의 1인 거예요. 이게 자연산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가 많으면 이게 넓적해져도 생기는데 산소가 없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산소가 많은데 키우면 이게 넓적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자가 날리거든요. 여기 포자가 안 날렸기 때문에 C로 날아가지 않았으니 그만큼 약성분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통 뭐 느타레부스, 아가리쿠스, 뭐 영주, 노루국내 상황에서 이거 사실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국가영지는. 그래서 보통 하여간 대부분 버섯들이 다 이래요. 약성분이요. 저희 항암 효과가 항암 효과가 큰 이유가요. 그 베타그루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타그루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간장보 그리고 간장보호 같은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좀 그래도 그 장교 생활에 있어 전방 시점에서 밀주를 잘못 먹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간을 손상해가지고 술만 먹고 막 오바이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로서 한 달을 딱 그 보리차처럼 끓여 마셨더니요. 그 당시에 여기 먹기 전에 술 먹으면 그날 저녁 토하고 다음날 아침 점심때까지 토하고 저녁 때 겨우 정신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저거 한 달 먹고 났더니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세졌어요. 술을 먹어도 괜찮고 다음날 아침 괜찮고 제일 먼저 깨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간이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력도 이게 중풍 환자도 이거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는 법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거 하는 거는 손가락 한 마디요. 손가락 한 마디에 물 1리터입니다. 1리터를 넣고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3탕이에요. 처음에 이게 한 3분의 2 죽을 때까지 끓이시고 또 한 번 넣고 또 끓이시고 또 한 번 세 개를 합탕시켜서 하면 딱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 처음에 쓴 대로 먹고 중간에 물대로 먹고 이거를 끓이신 다음에 이거 냉장고에 넣으셔가지고요. 그냥 보리차 마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그냥 물 대신에 사서 마시면 그렇게 한 달 마시면 진짜 피로가 확 없어지더라고요. 간이 그러니까 수치가 없어진 게 제가 아주 되게 좋아졌거든요. 술을 먹어도 수치가 없거든요. 요새 같이 먹어도. 좋은 건 간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 담그신다는 얘기를 쓸 때요. 술은요, 이게 베타그루칸이 알코올이 제일 잘 녹아요. 그때 알코올이 잘 들어갈 때 술 담그는 게 제일 좋은데 술을 넣으실 때 당분 30도, 뭐 40도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시술도 물이 많은 애들을 쓸 때 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넣잖아요. 그럼 얘는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술이 너무 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주를 넣으시면 그 도수가 맞아요. 어느 정도. 그거 독한 거 쓰면 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지가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건 되게 독한 알코올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진짜 이거는 이게 베타글루칸이 하여간 노선이 제일 많은 겁니다. 얘는 약성분이 되게 좋은데요. 베타글루칸에서 이게 위 건강, 얘가 노른내가 또 이게 했던 게 헤르코박터인가요? 위암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헤르코박터균을 제압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분이 저게 올레야 녹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헤르코박터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런 거야. 가장 중요한 게요. 장기는 이건 식이섬이 있어서 일단 이것도 되지만 여기 베타글루칸 이건 면역력 강화 이건 다 중요한 거죠. 요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많이 드셔야 돼요. 버섯은 베타글루칸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에레가 헤리세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뇌하고 생긴 게 머리통이냐, 뇌와 상관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본에서나 실험해 왔는데 학생들한테 이걸 먹이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이게 이거는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드시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웃기신 게요. 이거랑 여기 느타리라고 요게 노른내가 치면요. 재료 원가 똑같아요. 똑같은 독파인데 종균도 값이 똑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느타리를 요거 하면요. 요 이만큼에 2,000원, 1,000원이에요. 네? 요거 한 10개, 5개, 6개 해야. 근데 얘는 요거 하나 달랑 달리면 3,000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똑같은데 요것 때문에 내 건강이 좋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리고 당뇨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항산화에 또 이것 때문에 이게 당장 차 빼달라고 그러는데 열쇠를 좀 줘. 소리가 밖에 있는데,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항산화에서 SOD가 있어도 이거 노화 예방도 된다고 그러고요. 당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진짜 다 보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균글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그 버섯 다 자라고 나시면요, 이게 하얗게 다 자랐잖아요. 아까 균글기 하는 걸 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요거 준비한 숟가락하고 저기 뭐죠? 물티슈를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다 자라고 나서요. 어떻게 해서 요걸 뽑으셔가지고요. 뽑고 요거 손막에 요거 버섯도 아니에요. 사람들 이거 버섯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잡균 들어가지 말라고 솜으로 막아둔 거예요. 요거 뽑으셔야 돼요. 뽑고 나면 이게 얘네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버섯이 나오면서 여기 저 지저분한 것들이 오염되니까 이거 물티슈를 잘 닦아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요거 씌우세요. 요거 링을 뺐다가. 그래서 이렇게 놔두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 뺐다가 요것만 빼고 그렇게 놔두면 며칠 지나면 이게 여기서 버섯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 한번 다 따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긁으시고 다시 한번 긁으시면 됩니다. 이거 드시는 방법은요. 말랐을 때는 이게 젖었을 때는 다시 쪼개가지고 저기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소금에 데쳐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샤브샤브 할 때 항상 저기 버섯 전골집에 딱 중앙에 잡는 거 이게잖아요. 이게 하나가 딱 들어가잖아요. 이건 3,000원입니다. 딱 여기 하나. 그래서 쪼개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다가 많이 생겨가지고 감당 못하게 되면 말린 다음에 가루를 하셔가지고 조미료식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시간 됐어요. 5분 초과했네요. 끝났습니다. 이게 끝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원래 끝나지 질문하면 사실 제일 고통받는데. 것도 집에다 뭐 담궈서 먹을 수 있는 네. 겁니까? 네. 그 귤자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처음에 있는 톱밥이죠. 네. 이게 톱밥이고요. 이게 톱밥하고 미강이요. 미강이 쌀 현미에서 백미를 하게 되면 한번 벗겨내잖아요. 네. 그게 9분대에서 7분도로 7분대에서 9분도로 만든 그때 나오는 게 미강입니다. 네. 쌀가루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이제 귤을 네. 뿌려가지고 네. 뿌리면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여기 위에 뿌리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 뿌리면 이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하얗게 이렇게 다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 자라면은 얘가 이제 뿌리가 많아지면 이제 영양분 흡수할 준비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긁어주면 얘가 나온다.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영양분 흡수할 뿌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란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좀 이만큼 되면 뿌리가 튼튼해서 영양분 흡수할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버섯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많이 자라야 돼요. 예. 이게 작으면은 찌질이가 나오고 이게 크면 클수록 튼튼하고 좋은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거 제일 큰 거 만든다고 이거 40kg짜리 만든 적 있어요. 한 개를. 근데 죽었어요. 왜냐면 이게 호흡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하면서 자기가 숨쉬 열이 나요. 근데 이거 40kg 할 때 이 가운데 열 10개를 해주는, 열 10개 안 해주니까 지금 열이 나가지고 두개 죽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여기 요즘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톱밥 미강,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에 네.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저 주민자재 간사님도 계시지만 네. 이것을 어떤 좀 가공을 해서 티백을 만들어오자. 네. 티백. 네. 거기다가 이거를 이게 잘게 쓸어가지고 가루 형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감초하고 그 대추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티백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제가 팔았고요. 이렇게 티백으로 저기 티백 파는 데 해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공식품을 만든 건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뭐죠? 저기 뭐 배즙 만드는 데 있잖아요. 배즙이요. 거기다 같이 주면요. 영지 배즙 만들어줘요. 거기서 해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하고 영지 도토리즙 뭐 이렇게 같이 넣을 때 같이 해서 집 짤 때 같이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방법 하나 있고요. 팩을 만들어서 여기요. 그 다음에 이거 물 우려낸 다음에요. 이걸 뭐 하냐면 저기 도토리묵 뭐
청포묵 이게 맛없 있잖아요. 묵 쓰는데 물로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럼 연기버섯 묵이 돼요. 저 이렇게 해서 한 개 5,000원씩 해서 저 팔아버렸어요. 묵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 두부 한만하게 만들어서 5,000원에 파니까 연기버섯 딱 먹으면 연기버섯 맛 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도토리묵 하면 안 되는데 저기 청포나 올방개 묵은 아무 맛이 없잖아요. 거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연기버섯 맛이 딱 나요. 그래서 연기버섯 묵이라고 딱 팔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씁쓸할 것 같은데요? 예? 씁쓸한 예, 씁쓸하게 하니까 쓴 거 좋아하시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요, 저 노롱뱅이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거를 찌개 같은 데 넣었거든요. 그런데 한 숟갈을 넣었는데 그게 전분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찌개가 너무 걸쭉해져가지고 어느 때는 망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었어요. 제가 경험담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묵을 만든다 뭐 한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하는 것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걸 이 주전자 같은 데다가 한 이만큼 정도 넣어가지고 끓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먹어보면 이거 써서 못 먹겠네. 그러면 이거를 줄이면 돼. 그리고 거기다가 감초나 대추를 집어넣어서 맛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물 마실 때 그걸 계속 마시는 거야 그냥. 그럼 그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튼튼해지고 가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암의 면역력이 안익에 생성이 되니까 그게 뭐라고 해요? 베타글루칸. 그것이 생성되니까 쓴 게 테로페로이드라고 여러분한테 건강에 아주 좋아요. 전시용입니다. 면역차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지금 현재 바이러스균이 우리 몸에 들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 면역력이야. 그러니까 면역력을 많이 정진시키느냐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 마실 때 꺼내서 먹고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너무 쓰게 하지 말고 진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물 대신 먹으면 그게 건강에 최고예요. 건강하잖아요. 저 약 먹는 거 없어요. 저기 뭐죠? 처음에 아까 저 지하실 나왔더니 거기 아파트에 그 어르신들이 그거 겨울 내내 감기 걸린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거 뭐 너무 안 하지 맨날 끓여 먹다 보니까 겨울 내내 아무도 감기 안 걸렸대요. 맨날 남아가지고 좀 그 매일 물 대신에 먹어버린 거면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덜 공격을 네. 오히려 감기도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